반갑습니다. 교과서 50에서 53페이지까지 강의 영상입니다. 자, 새로운 대단원으로 들어왔고요. 새로운 중단원, 소단원이 시작이 됩니다. 자, 복소수와 2차 방정식이라는 중단원이고요. 첫 번째로 복소수라는 숫자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새로운 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수들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수 중에 가장 넓은 범위의 수는 바로 실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었죠. 원래 알고 있던 유리수라는 것에 무리수라고 불리는 새로운 녀석을 추가하면서 실수라는 걸 배웠었고요. 이때 추가했던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수 안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됐었죠. 다양한 분류 방법이 있겠지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분류를 했었고요. 정수 속에는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자연수, 그리고 숫자 0, 그리고 음의 정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교과서의 수 구분 방법입니다. 자, 이제 새로 복소수라는 녀석이 추가가 될 건데 어디에 추가가 될지는 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51쪽 왼쪽 아래 다가서기를 보면 복소수라는 게 대체 왜 존재하는지, 왜 등장했는지 소개가 됩니다. 자, 방정식의 해를 모두 표현하는데 실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새로운 수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이런 걸 떠올리면 되겠죠. 2x 더하기 3은 0, x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런 것들. 이런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수학자들의 큰 숙제였습니다. 첫 번째 방정식 같은 경우 잘 구할 수 있겠죠? x는 마이너스 2분의 3. 두 번째 방정식 같은 경우 x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두 개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써주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를 개수로 하는 모든 방정식들의 해를 수학자들이 다 구해보고 있었는데 도저히 실수로 해를 표현할 수 없는 녀석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녀석이 뭐가 있을까? 라는 이런 방정식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수학자들은 강박이 굉장히 심하죠. 따라서 실수 개수만으로 이루어진 이런 방정식들의 해를 꼭 완성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존재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완성을 시키고 싶어서 이러한 수를 있다라고 생각해서 수학적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바로 이 수가 i라고 불리는 수입니다. 자, i라고 불리는 수가 무엇인지 오른쪽에서 체크해 볼게요. 자, 방금 말을 했듯이 방정식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실수 범위에서는 해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를 완전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수 i라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자, 얘는 존재하지 않지만 필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즉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허수 단위를 뜻하는 이미지너리 유닛, 요거의 첫 글자 i를 따서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요 놈은 이름을 허수 단위라고 불러주고요. 가져온 방정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식을 만족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 많이 썼었죠.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썼던 것처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우리는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도 표현을 해줍니다. 요거는 뜻에서 기인한 표현들이죠. 자, 아무튼 허수 단위 i는 방정식 x제곱은 마이너스 1에서 시작된 녀석이고요. 이름은 허수 단위이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허수 단위 i를 이용해서 새로운 수의 형태를 이렇게 정의를 해줄 거예요. 바로 a 플러스 bi 꼴입니다. 어떤 두 실수에 대해서 실수 플러스 실수 곱하기 i 요 형태의 요 놈을 앞으로 복소수라고 불러줄 겁니다. 자, 이때 앞에 실수만 있는 부분 있죠. 얘를 실수 부분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뒤에 허수 단위 i와 곱해져 있는 실수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즉 a 플러스 bi라는 형태에서 앞부분은 실수 부분, 뒷부분에 있는 실수는 허수 부분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가끔 bi 전체를 허수 부분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i 앞에 붙어 있는 b만 허수 부분이 됩니다.
요 둘은 반드시 실수여야 한다는 거 꼭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복소수라고 불리는 요 숫자와 실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아무 실수 하나 A를 가져와 볼게요. 자, 요 A라고 하는 녀석은 만약 0i를 0이라고 정해버리면 A는 A 플러스 0, 즉 A는 A 플러스 0i 꼴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i의 형태와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실수를 가져오든 A 플러스 bi 형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실수는 복소수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따라서 실수는 복소수 안에 포함되는 작은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가 아닌 복소수도 존재하겠죠. 자, 그런 녀석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A 플러스 bi 형태이긴 한데 허수 단위 앞에 붙어있는 실수 부분이 0이 아닌 A 플러스 bi, 즉 허수 단위가 살아있는 경우죠. 자, 이런 녀석을 딱 허수라고만 불러주겠습니다. 자, 따라서 복소수 안에 실수가 들어있고 실수가 아닌 복소수를 허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복소수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죠. 복소수 A 플러스 bi 형태면 전부 다 복소수인데 만약 b가 0인 경우 a만 남기 때문에 걔는 실수이고요. b가 0이 아닌 경우, 즉 허수 부분이 살아있는 경우는 허수라고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분류했던 이 수체계 속에 새로 추가를 해보자면 실수가 아닌 복소수는 허수라고 불러주고 그 전체를 통틀어서 복소수라고 불러준다. 이렇게 하면 모든 수를 우리가 다 배우게 된 것입니다. 복소수라고 불리는 A 플러스 bi가 추가되면서 모든 수를 다 확인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고 복소수의 성질 그리고 복소수에서 쓰이는 용어들, 특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52페이지 맨 위쪽이고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복소수 E-i의 실수 부분은 아까 말했듯이 A 플러스 bi 형태에서 실수 부분이 A, 허수 부분이 B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실수 부분은 2이고요.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i가 아니라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세 개의 복소수, 이제 모든 수는 복소수이죠. 세 복소수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3은 실수이고요. 허수 부분이 살아있는 4 더하기 2i와 마이너스 5i는 허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풀어볼 수 있겠죠. 자, 3 플러스 2i의 실수 부분, 바로 A 플러스 bi에서 A 부분에 해당하는 3이 되겠고요. 허수 부분은 B에 해당하는 2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마이너스 7이라고 실수만 나와 있네요. 그럼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7을 마이너스 7 더하기 0, 즉 0i로 생각을 해줘야겠죠. 따라서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7, 허수 부분은 0이 되겠습니다. 3번 4i도 마찬가지로 그냥 4i가 아니라 0 더하기 4i로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따라서 실수 부분은 0, 허수 부분은 4가 되겠습니다. 4번 5-3i는 A에 해당하는 5가 실수 부분, B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3이 허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소수가 어떤 경우에 서로 같다라고 하는지 복소수의 상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서 배울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항등식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리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항등식에서 성질을 총 2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게 만약 항등식이면 그때의 개수 a, b, c는 모두 0이라고 배웠었고요. 두 번째 성질로 2차식과 2차식이 같고 이게 항등식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때 양변에 있는 개수들은 모두 동류항끼리 같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이렇게 배웠던 항등식의 성질을 복소수에도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bi와 C 플러스 di라고 불리는 두 복소수에 대해서 만약 A와 C, B와 D, 즉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만약 같다면 두 복소수는 같다라고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반대로도 성립을 하겠죠. 두 복소수가 같으면 반드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아야 합니다. 양방향이 성립을 하고요. 위에서 항등식을 말했던 이유는 요거 I 부분을 마치 X처럼 문자처럼 생각을 하면 항등식의 성질과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x와 C 플러스 dx가 같으면 당연하게도 양변에 있는 동류항의 개수끼리 같아져야겠죠.
같은 내용임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밑에 있는 부분 a 플러스 bi가 0이면 0은 0 더하기 0i이기 때문에 위에서 했던 것처럼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같아서 a와 b가 모두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등식의 성질 첫 번째와 좀 비슷한 내용이죠. 자, 아무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허수단위 i라는 녀석을 일단 숫자이기는 하지만 얘를 수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문자처럼 취급을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했던 요 두 경우 마치 i를 문자처럼 취급하면 항등식의 성질로부터 이런 사실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i는 숫자이지만 가끔은 문자처럼 취급해도 큰 문제가 없다. 요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 이용해서 문제 2번 풀 수 있겠죠? 보기가 있네요. 자, a-3i와 2 플러스 bi 둘이 같으면 실수 부분끼리 그리고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한다고 말을 했죠? 따라서 a는 2이고요.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로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a 플러스 bi와 2 플러스 3i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a, b는 실수이고요. 요 복소수 둘이 같기 때문에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서 2와 3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두 번째, a는 4 더하기 bi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a는 a 더하기 0i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서 a는 4, b는 0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금방 나오겠죠? 3과 a가 같고 b와 마이너스 2 루트 5가 같다. 즉 a는 3, b는 마이너스 2 루트 5. 4번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잘 비교해주면 되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즉 a가 마이너스 3인 걸 알 수 있고요.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여기에 1이 숨어 있죠. 따라서 b는 그냥 2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소수가 언제 서로 같은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 복소수에서 조금 중요하게 쓰이는 켤레복소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켤레복소수라는 이름은 마치 한 쌍의 한 켤레의 신발처럼 서로 좀 같이 다니고 짝이 되기 때문에 켤레복소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켤레복소수가 뭐냐면 어떤 복소수 a 플러스 bi에 대해서 요 a 플러스 bi의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수를 켤레복소수라고 말을 해줍니다. 즉 a 플러스 bi가 있으면 요 놈을 a 마이너스 bi로 바꿔주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허수 부분만 부호가 바뀌었죠. 자, 이런 녀석을 a 플러스 bi의 켤레복소수라고 말을 하고요. 말로 하기 길고 귀찮으니까 기호로 써줍니다. 복소수 a 플러스 bi 위에다가 길다란 짝대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면 켤레복소수 표시가 되고요. 켤레복소수 표시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i 짝대기는 a 마이너스 bi다 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짝대기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켤레복소수라고 읽어줘야 합니다. 자, a 플러스 bi의 켤레복소수가 a 마이너스 bi인데, 자, 요 놈에다가 켤레복소수를 다시 한번 취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b가 플러스 b로 바뀌면서 요 밑에 있는 빨간색 밑줄처럼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 켤레복소수를 취하고 다시 한번 취했더니 원래 녀석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즉 켤레복소수를 두 번 취하면 원래 녀석이 나온다는 말이니까 두 복소수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는 서로 켤레복소수이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겠죠. 즉 3 더하기 i와 3 마이너스 i는 서로 켤레복소수입니다. 자, 밑에 보기, 옆에 보기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3 더하기 i 켤레복소수는 허수 부분 1에 부호를 바꿔준 3 빼기 i가 될 거고요. 5라는 실수의 켤레복소수는 허수 부분이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0으로 바꿔도 그냥 5가 나오게 됩니다. 즉 5 더하기 0i의 켤레복소수 5 마이너스 0i인데 5 빼기 0이어서 5인 거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i의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4의 부호만 바꿔준 마이너스 2 더하기 4i이고요. 마이너스 루트 2i의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루트 2의 부호를 바꿔준 루트 2i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 놈의 켤레복소수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녀석의 켤레복소수는 이렇게 표시해 준다고 했죠.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2의 부호만 바꿔서 3 더하기 2i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 놈의 켤레복소수는
가운데 있는 플러스 루트 3의 부호만 바꿔서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i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6의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6 더하기 0인데 0i라고 했었죠. 따라서 마이너스 6 빼기 0i이고 이놈은 마이너스 6 빼기 0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6이 나오겠습니다. 4번 2i의 켤레복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i입니다. 자, 이렇게 켤레복소수 알아봤고요. 켤레복소수는 복소수의 곱셈 나눗셈 할 때 다시 한번 등장을 할 겁니다. 잘 기억을 해주고요. 곱셈 나눗셈 하기 전에 복소수의 덧셈 뺄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복소수의 덧셈 뺄셈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다항식의 덧셈 뺄셈과 방법이 완전 똑같습니다. 그때는 문자 x가 들어있어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줬는데 이제는 그 x 자리에 i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즉 허수 단위 i를 문자처럼 생각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마치 i를 문자처럼 취급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첫 번째 a 플러스 bx 그리고 c 플러스 dx. 자, 요 두 녀석의 곱은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줬죠. 즉 상수항끼리 1차항끼리 계산을 해서 a 플러스 c 그 다음 b 플러스 d 곱하기 x 라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그놈과 형태가 아주 똑같죠. x 자리에 i를 다시 대입해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i를 문자 취급한 결과와 같죠. 뺄셈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뒤에 빼는 식의 부호를 모두 바꿔서 더해주는 게 다항식의 뺄셈이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동류항끼리 마치 동류항처럼 계산을 해서 a 빼기 c, b 마이너스 d 계산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즉 위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허수 단위 i를 문자처럼 생각해서 덧셈, 뺄셈을 해주면 됩니다. 즉 그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모이는 결과가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1번 1 더하기 3i와 2 마이너스 i를 계산 더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했듯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즉 1 더하기 2, 그 다음 3 빼기 1 곱하기 i 계산하면 3 더하기 2i가 됩니다. 2번 이번에는 복소수의 뺄셈이네요. 그러면 뒤에 있는 녀석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해줘야겠죠. 즉 마이너스 4 더하기 3i가 되고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5 빼기 4 더하기 4 더하기 3i가 되어서 결국 1 더하기 7i가 됩니다. 자, 요 방식 그대로 밑에 있는 문제 4번을 약 2분 동안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문제 4번 정답입니다. 자, 1번 2 빼기 5i와 3i를 더하는 경우는 뒤에 있는 3i를 다시 좀 다르게 생각해 줘야 되죠. 바로 0 더하기 3i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2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3 곱하기 i여서 결국 2 빼기 2i가 됩니다. 2번 2 더하기 3i와 마이너스 4 더하기 i의 차. 자, 뒤에 있는 녀석의 부호를 모두 바꿔서 더해줘야겠죠. 플러스 4 마이너스 i. 자, 그 다음 동류항 같이 생긴 요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즉 2 더하기 4 더하기 3 빼기 1 곱하기 i, 즉 6 더하기 2i가 결과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복소수의 덧셈 뺄셈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복소수의 곱셈 나눗셈 그리고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